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육대학교 동물생명자원학과 조용범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애견사료, 반려동물의 애견사료의 케토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대면으로 못하고 여러분들 어렵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토 다이어트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케토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 애견들의 어떤 특징, 그다음에 이제 애견들의 일반적인 어떤 대사 증후군으로서 나타나는 질병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케토 다이어트가 우리 반려동물, 특히 애견 사료에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또는 이제 케토 다이어트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거는 이제 의학용어로서 이제 케토시스라는 상태에 머무르는 다이어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저탄고지,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낮추고 지방을 높이는 그런 어떤 다이어트 식사, 사료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건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주고 일정한 양의 단백질과 지방 함량을 높여줌으로 해주는 이제 저탄고지 일반적인 그런 사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는 로우 카보하이드레이트 하이 팻, 그래서 LCHF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는 이제 당질 제한식, 당질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토제닉 케토 다이어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사진들이 이제 어떤 동물성 단백질과 그다음에 지방들, 그래서 이제 아보가도 오일이라든지 견과류에 있는 지방, 이런 식물성 지방, 그다음에 이제 계란 이런 쪽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사료 원료를 보시면 됩니다. 케토 다이어트라고 보고요. 케토 다이어트의 어떤 푸드의 피라미드를 보면은 맨 아래 부분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이제 지방 함량은 한 70%에서 75% 정도를 베이스에 깔아주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한 2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탄수화물들은 약 한 5% 정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같이 있는 탄수화물 또는 이제 단백질과 같이 있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세분하게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단백질과 지방을 베이스로 거의 한 90% 이상이 되게끔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탄수화물로 구성되는 게 케토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케토제닉 바디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톤이라는 물질과 체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다음에 아세토아세테이트, 그다음에 디베타 하이드록시 뷰추레이트,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게 이제 케토제닉 바디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케톤 바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세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데 발생되는 그런 케톤 체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세토아세테이트 라는 물질들은 우리가 배뇨, 소변과 관련된 케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베타 하이드록시 뷰추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중의 케톤 이런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물질들을 합쳐서 케톤 바디 또는 케토제닉 바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 그림은 우리 사람의 뇌 쪽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뇌 쪽에 표현되는 그림들이지만 이쪽 케톤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은 어떤 동물성 단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식물성 지방 이런 거 구성이 되게 되고요. 글루코스라고 써져 있는 부분들은 그 어떤 우리가 곡물이라든지 탄수화물들, 빵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케톤, 글루코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어떤 그 영양학적인 그런 그 사이클들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우리 몸 속에서 에너지 소스로,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글루코스와 케톤 바디 이 두 가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스는 11단계를 거쳐서 우리 몸 세포의 각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TCA 사이클을 돈과 동시에 ATP, 즉 에너지원으로서 ATP가 만들어진 반면 이 케톤 바디들은 아까 11단계가 아닌 3단계의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TCA 사이클을 돌고 결국은 ATP를 만들어지게 되는데, 케톤 바디에서 만들어지는 ATP들은 전체 그 필요한 ATP 한 60%를 만들어서 그 도움을 에너지 소스로서 쓸 수가 있다. 결국은 이 글루코스도 에너지 원으로 쓰이지만은 케톤 바디들을 활용을 잘한다면은 글루코스에서의 나타난 그런 단점들, 어떤 체중 증가라든지 인슐린 증가로 인슐린 분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어떤 지방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글루코스보다 케톤 바디를 통해서 ATP를 생산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그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우리 애기들의 어떤 그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몸 컨디션들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방도 좋은 지방, 뭐 나쁜 지방, 뭐 요즘 건강 관련된 TV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좋은 지방, 뭐 나쁜 지방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방도 구성하는 것들은 이제 지방산들이 이제 구성을 하게 돼서 모여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 MCFA라는 것은 이제 미디움 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이제 약자로 MCFA라고 부르는데, 탄소수가 8개에서 한 12개 정도 중세지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지방 MCFA는 우리 몸속에 아주 좋은 지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그 롱체인 올레ik 애시드라든지 스테아릭 애시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의 중세지방보다는 장세지방 같은 경우는 좀 단백질로서는 뭐 크게 좋지는 않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지방 같은 경우들은 이제 반응을 통해서 케톤 바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런 반응을 통해서 케톤 바디가 만들어지고 에너지 소스로 바로 버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지방 말고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쪽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글루코스라는 그런 에너지 소스입니다. 그래서 11단계, 우리가 당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루코스의 일부는 케톤 바디로 다시 전환이 돼서 에너지로 쓰여지고요. 대부분들은 글루코스가 바로 에너지 소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글루코스가 우리 몸속에서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인슐린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혈당을 조절해주는 우리 물질들인데, 그런 인슐린이 분비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이런 글루코스와 인슐린이 만나게 되면은 혈당은 조절이 되지만은 거기서 일부 또 글루코스들은 지방으로서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 거죠. 반대로 케톤 바디 같은 거는 인슐린이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혈당 조절이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그 케톤 바디 같은 경우들은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바로 버닝을 시켜주는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뭐 예전에 수년 전에 저도 기억은 나지만은 황제 다이어트라는 말들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황제 다이어트는 결국은 육류 위주의 섭취. 그래서 이런 케톤 바디의 생성 이런 것들도 같이 황제 다이어트와 맞물려서 보신다면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섭취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은 혈당,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이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혈당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중에 인슐린 수치가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해서 혈중에 인슐린이 높아지게 되면은 탄수화물들이 인슐린과 반응을 해서 지방으로 우리 몸속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이 찌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장된 지방들은, 축적된 지방들은 결국은 에너지로서 바로바로 쓰여지는 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섭취되는 지방을 바로 쓰면서 이 축적된 지방 같은 경우는 섭취하는 그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뭐 이런 것,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고갈됐을 때, 에너지원으로 쓰기가 고갈됐을 때 이제 우리가 몸속에 저장된 지방들을 에너지로 버닝을 시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줄이고 식사를 안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침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살쪘던 부분들이 지방으로 축적된 우리 몸속에 부분들이 태워지게 되면서 이제 체중이 줄어드는 그런 힘든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탄수화물에 이제 과다 섭취하는 부분들은 비만을 유발하거나 비만을 지속하게 그런 그 과정을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중 인슐린이 높아지는 것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들을 말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 탄수화물의 증가가 인슐린의 분비량을 또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결국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몸속에 지방을 축적하는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토 다이어트의 그런 어떤 이점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몸의 그 지방 축적을 이제 줄여주고요. 결국은 체중 감소되는 그 이점으로 보면은 이제 좀 더 그 지방을 버닝 시킬 수가 있는, 태울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고픔들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고픔이라는 거는 우리가 렙틴이라는 건 이제 분비가 되는데, 렙틴에 대한 어떤 저항성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중 감소가 됐을 경우, 그래서 어떤 배고픔을 느끼는 그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당의 이제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들을 이제 향상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와 상관은 없지만 인슐린 분비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에 대한 어떤 민감성 이런 것들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기억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 멘탈적인 부분들을 이제 향상을 시키는데, 이런 케토제닉 케톤 바디들이 결국은 이제 글루코스보다는 분자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BBB라고 불리우는 그런 뇌 쪽에 전달되는 그런 물질 통로가 입자가 작기 때문에 글루코스보다는 케톤 바디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억 능력이라든지 뇌 관련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케토제닉 다이어트로서 이제 알츠하이머에 대한 대응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세지방 가지고 이제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 능력들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민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향상되는 그런 보고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항염증 작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병이 발생됐을 때 염증을 이제 줄여줄 수 있는 것. 뭐 조그맣게 또 6번째로 표시는 안 했지만 항암 작용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이점들을 나열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로서는 이제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제 강아지들, 우리 애기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들의 조상, 그러면 이제 늑대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의 유전자와 강아지, 개의 유전자를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99%가 일치를 했고, 결국 유전자가 일치하니까 늑대와 개 간의 어떤 이종 교배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종 교배가 가능하고 유전자가 99%가 일치하다 보니까 개는 늑대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의 이제 소화 습성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개는 육식성이냐 잡식성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고 대부분들이 잡식성이라는 답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개들은 육식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채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육식은 기본이지만은 잡식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개가 가축으로서 이제 키워졌기 때문에 잡식으로서 얘네들이 어떤 그 소화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잡식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뿐이지 기본적인 거는 육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소화기관들이 이제 다른 포유류와 비교했을 때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포유류나 초식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소화기관이라든지 장, 소장, 대장 같은 것들이 길지만 걔네들의 어떤 비례적으로 이제 봤을 때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 위에서 이제 위액이라는 그런 위산이라는 것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얘네들은 사람이나 이런 포유류에 비해서 초식동물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양의 소화액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시간 내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섭취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애견들의 그 질병을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 미국 강아지의 한 50% 이상, 그다음에 이제 미국 고양이의 한 58% 정도가 비만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만으로 오는 그 질병들은 이제 만성 퇴행성 질병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치과 질환, 치주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면역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애견 같은 경우는 이제 암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축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4마리 중에 1마리는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어떤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견의 질병들은 그러니까 어떤 비만과 관련된 질병들이 이제 오게 시작을 하죠. 미국 2014년도에 미국의 고양이랑 강아지의 비만도를 측정해봤더니 비만이라든지 과체중이 거의 한 58% 정도 차지를 했던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아지 쪽에서는 약 50% 정도, 52% 정도가 정상보다 많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들, 개, 고양이들이 결국은 정상 이상이다. 즉 살이 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데이터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과 관련돼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들이 여기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관절염부터 간질환, 당뇨, 이런 지방병, 심장질환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도 이제 만성 신부전, 당뇨 이런 쭉 해서 이제 어떤 비만과 연관돼서 메타볼릭 신드롬에 의해서 이제 비만으로 전환이 돼서 오는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10대 질병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반려견에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이제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들에 대해서 이제 체중 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와 활력을 이제 올려줍니다. 지구력들이 올라가고 운동 능력들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알러지의 최소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정한 콜레스테롤 수치, 그다음에 혈압이 개선이 됩니다. 그다음에 피부도 좋아지고요. 피부 상태, 털도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인슐린 수치가 이제 최적화가 되는 거고, 체내 가스 같은 것들이 최소화됩니다. 그다음에 분해력 증가로 분량, 똥량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화장실 가는 것들도 요거는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배설할 때 이제 패드 깔아 주실 때 동물성 단백질 위주 또는 이제 지방 위주의 섭취를 하게 되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점차 줄어든 걸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강 지표가 개선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애견 사료들의 대부분들은 보면은 그 그레인 풀이라든지 또는 그루텐 풀이라든 이런 단어들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뭐 집에서 개를 키우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곡물들을, 탄수화물들을 이제 쓰긴 쓰는데 포장을 뭐 그레인 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 어떤 원가라는 측면, 개사료멘트 제조 원가라는 측면, 또 하나 어떤 그 익스펜더를 통해서 제품을 성형을 할 때 어떤 성형 정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스타치 부분들, 그러니까 곡류에서 추출한 스타치들이죠. 곡류에서 1차 가공을 통해서 나온 스타치들을 사용하면서 그레인을 안 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1차 가공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요즘 나오는 그 사료들의 단백질 수치가 많이 점점 높아져 가고는 있어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의 사용으로 해서 높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부분의 그 단백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일반 커머셜 사료 갖고는 지방 함량을 높이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면은 지방을 넣게 되면은 어떤 우리 사료 같은 경우는, 펫푸드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을 사실은 유통기간이 이제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들 때문에 지방을 추가하는 거를 사실은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산패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직접 그 동물성 부분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호주 이런 데서 나오는 케토제닉 사료들을 보면은 단백질 함량이 거의 45% 근접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그리고 지방도 아까 나온 피라미드 형태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지방 함량도 아주 좋은 지방 10%대로 만들어서 그 제품들을 나오는 거를 지금 많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강아지들은, 집에서 키우는 애견들은 사람들이 필요한 단백질 요구량보다 더 많은 단백질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들로 이제 우리 애견들을 표현을 하지만은,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이제 걔들도 수명이 있고, 사람보다 이제 물론 짧지만 수명이 있고 오래 가야 되고 안 아프고 오래 같이 삶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건강한, 애들한테 좀 더 건강한 사료를 줌으로 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어떤 같이 느끼고 가족으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 수 있게끔 좋은 사료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가격이 비싸다고 사실은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저탄고지에 대한 그런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료 선택이라든지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과 어떤 그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끄더라? 많이 들어왔는데 몇 명 없구나.